예전부터 명절 밥상 민심은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밥상머리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자연스레 민심이 모이기 때문인데요. 네, 코로나 여파로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요즘 어떤 경제 이슈가 설 밥상에 올랐을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사님. 네, 올 새해 첫날입니다. 글로벌 전 세계가 지금 이 새해 첫날을 즐기고 있는데 물론 동양권에서만 구정을 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정상 영업이 되고 있고요. 중하권, 한국권에서 새해 지금 설날 첫날을 맞고 있는데 우리 일단 시청자님들에게 새해 만사 형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고요. 또 각국은 인사를 어떻게 하나 잠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예. 중국 사람들은 신년 콰일러, 우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 꿍시 빠차이,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죠. 네. 또 미국에서는 해피 뉴 이어, 일본은 오늘 설이 아닙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인사를 아주 글로벌하게 해주셨고요. 준비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설에는 밥상머리에 둘러앉는 사람의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겠습니다만 여전히 뭐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유독 올해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르기로 했고 또 이사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게 키워드가 될까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만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쇼크 문제를 서로 걱정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그런 말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쇼크 가장 큰 것은 역시 실업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가 지난 1월 말 현재 157만 명 선이고 또 1월 달에 신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90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월 달이 최저점이고 이제 2월 달부터는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아무튼 새해 일자리 사정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 제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네. 설 물가, 제수 물가가 많이 올랐죠. 예.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 25번 정책이 나왔는데 과연 이번에는 안정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인가 그에 대한 서로 어떤 민심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현재 와중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봄철이면 이사 성수기, 이사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날, 설 연휴에 부동산 이슈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 정부 최대 주택 공급 계획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2월 4일 날 그러니까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이것이 정부로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관계 장관 전원이 나와서 발표한 대책으로는 25번째 대책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좀 우려도 있는 서로 엇갈리는 이런 모습인데요. 가장 큰 기대는 역시 공급 물량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단 정부가 많이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급 증대로 인한 가격 하락 또 서민들이 집을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기대가 제일 크고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이 83만 6천 가구를 짓겠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2020년의 그 8월 달 대책에서 이미 140만 호를 약속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발표대로라면 모두 200만 가구 이상을 짓게 되는데 이것은 1989년 말 일산 분당을 지은 이후에 가장 큰 물량입니다. 이 공급 물량이 계속 그대로 목표대로 지어진다고 하면 또 시장의 신뢰가 이어진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연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정부가 발표는 했지만 또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정부 발표는 당장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집에 부지를 마련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일각의 불안감이 좀 있고요. 또 많은 어떤 이 민간주택을 공공이 대신해 준다고 하는데 과연 민간이 공공에게 맡길 것인가 또 맡겼을 경우에 공공이 민간의 기대에 부응하게 안심하고 좋은 집을 지어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지금 교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판정은 설이 좀 지나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2월하고 3월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전셋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신규로 재건축 분양을 한다거나 이런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좀 덜썩거리지 않겠냐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또 한편은 정부가 2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그 공급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발표하면 가격이 급속도로 안정화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가 이사 대책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 83만 가구의 추가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발표하겠는가. 지금 각 지자체의 그 공공 재개발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설날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으로 확정되느냐 또 실제로 삽질을 시작해서 부동산을 지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세가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집값이 뛰면서 그간 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논란도 있었는데 국토부가 이 복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개업자들은 이걸 우리 탓을 하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부동산의 이 공인 중개사 중개 수수료가 최대 0.9%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10억을 매매하면 900만 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최대 550만 원까지로 줄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 권익위원회가 일단 건의를 했고 국토부가 세부 지금 확정안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네. 권익위 판단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의 0.9%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민들에게 좀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 아래 좀 더 합리적으로 맞춰보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가격대 이를테면 9억 원대 같은 데는 전세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매매에 대한 중개 수수료보다 높은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를 이번에 고쳐보자 이러는데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가 올렸는데 왜 우리한테 모든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그런 좀 볼멘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조금 위축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임대료가 올라가고 또 비용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부동산 중개업소의 의견도 받아들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가 국토부가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올 하반기 정도에 지금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했으면 합니다. 네. 박사님과 서울 밥상머리에서 어떤 개화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물 경기는 정말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좀 괴리가 돋보이는 것이 주식이나 부동산의 급등 현상 그리고 먼저 이제 주식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그 3,000선 코스피 3,000선을 넘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3,000선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설 연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회복을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3,000 이상 돌파를 해서. 그런데 우리 경제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K자형 양극화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생겨서 경제에 충격을 받은 지가 꼭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일부 부분에서는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마치 알파벳 K자의 윗부분은 올라가고 아랫부분은 내려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측면, 업종에 따라서 이 비대면 쪽은 경기가 급속하게 회복하고 또 직접 접촉을 해야 되는 쪽, 이를테면 관광이라든지 여행, 면세점 이런 쪽은 경기가 떨어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정부가 이 떨어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가면서 코스피는 3,000 이상 오르는 그런 지금 화랑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일반 가계의 희비상곡선, 재테크의 희비상곡선도 많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설날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가장 큰 관건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조기 종식이 되겠느냐는 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백신이 이제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면 빠른 속도로 극복이 된다고 그러면 경제가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빨리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느 누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혼돈의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 연휴 기간 아시아 주요 증시는 휴장을 하지만 미국 증시는 거래를 계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 기간 동안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연휴 이후에 한국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권 시장만 놓고 보면 과거 설날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그런 풍속도예요. 과거에는 설날이 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 장부를 닫고 설날 인사를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정권 투자자들이 직접 미국 증시에 바로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서학 게임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정권은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밤에도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날이라는 게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중국만 쇠고 있고 나머지는 이슬람 문화권이라든지 일본 문화권은 그대로 정권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정상적인 평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서학 게임들은 밤에 계속 미국 증시를 상대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아시아권이 장이 쉬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은 계속하기 때문에 그 장세가 설날 이후에 장세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 최근 설날 연휴에 계속 오르고 있죠. 두 가지 지금 변수가 가장 핫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이 부양책,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한 부양책이 우리 설날 지나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 또 누구에게 돈이 갈 것인가 하는 그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과감한 경기 부양책이 증시에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정권 시장에는 이 국채 금리를 올려서 테이프 텐트럼,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책과 통화 긴축의 호재와 악재가 상호 교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암호화폐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요즘 뉴욕 정권 시장에서는 파파 머스크로 불리는 그야말로 투자의 신이죠.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 한마디를 따라서 아버님 하면서 파파란 말이 우리말로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설로 명절을 쇠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부추기는 발언 또 페이스북에 잇따른 글을 올려서 지금 거기에 따르는 세력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좀 이 테슬라가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면 최근에 늘어난 유동성이 암호화폐 쪽으로 당분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암호화폐 내에서도 암호화폐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르는 종목과 오르지 않는 종목 여기에 대한 옥석 구별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 경제에 썩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의도적으로 좀 위축을 시키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저것이 가장 큰 변수는 결국은 비트코인이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느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을 받아주겠다고 그러는데 시세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과연 저걸 가지고 할부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또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좌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전기차 같은 큰 금액을 사면 즉 국세청에 바로 보고가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악재와 호재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국내 재계 이제 주요 기업들의 총수들은 올해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일정은 최소화하고 아무래도 내부 어떤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기업별 주요 화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해 설날이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은 해외를 많이 나가서 글로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또 새해 설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나가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새해에 국내에 앉아서 차분하게 지금 새해 연간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종래 삼성 이 그룹만 하면 이병철 회장이나 그 아들 이건희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일본 데이코쿠 호텔에서 한 해를 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과연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코로나19 이후에 백신이 나온다 하면 경기는 빠른 대로 회복이 되겠습니다만 경제 여건이 반드시 코로나 이전 타입으로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에요. 새로 달라질 그런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따른 지금 설 이후에 새해 경영 구상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이후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만 특히 새해에 지금 파운드리 공장 10조 원 이상의 공장을 미국에 과연 세울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 세울 것이냐 대만의 TSMC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경우에는 수소차나 또는 애플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최태원 회장은 곧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하게 되죠. 또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전략 산업의 업종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구상이 설 이후가 되면 조금씩 가시화돼서 우리 재계의 어떤 변화된 패턴으로 선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계 이야기 쭉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좀 봐야 됩니다.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결국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이번 설 중에 경제 뉴스로서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지금 던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미국 무역위원회라고 하는 ITC가 배터리 전쟁을 보이내고 그동안 3년간 끌어왔던 LG와 SK 이 전쟁에서 LG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ITC의 판정 내용을 보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 비밀을 빼내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그 죄과를 물어서 LG 배터리 사업, 이온 배터리입니다. 이것은 10년간 미국에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판결이에요. 물론 LG 배터리가 당장에 지금 수입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4년 또는 2년 미국 포드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미 해왔던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LG로서는 남의 영업 비밀을 빼와서 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한 신뢰성이 타격을 받았다 하는 점에서 앞으로 재계에 큰 파장, 당분간 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남은 건 피해 보상 협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에서는 지금 성명을 발표해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SK가 우리 잘못했다라고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TC의 판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확실히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소송 절차를 계속해 나갔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서 SK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호소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ITC가 판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를 행사하면 미국의 수입 금지 10년은 조치가 발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치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2년 내지 4년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미국 법정으로 가져가서 ITC의 판결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끌어가겠다고 일단은 밝혔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되면 SK와 LG의 이 소송 부담이 너무 크고 또 관련 기업들 충격도 있고 한국 배터리가 충격을 받으니까 서로 합의를 하자. 60일 내에 합의를 하게 되면 미국 수입 금지 조처가 취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SK와 LG의 운명, 이 바이든의 거부권과 앞으로 60일 내에 두 회사의 전격적인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변수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날 당일 김대호 박사님과 여러 경제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